근데 그때 직원들이 다 반대했대요. 연매출 20억이었던 이 삼진어묵이 소셜 커머스에서 하루에 2억 원어치를 팔았다. 하루에 2억이요? 네. 그리고 일주일 프로모션 기간 동안 4억의 매출을 냈습니다. 첫날 매출 1,000만 원, 다음날 매출 2,000만 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소장 이우진입니다. 저는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최병철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만난 줄 아시나요?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아산나눔재단에서 스타트업 체크리스트라는 코너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체크리스트요? 네, 어떤 코너일까요? 좋은 스타트업들을 골라내는 체크하는 이런 코너 아닌가요? 대본을 좀 읽어보고 오세요.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AR 지식연구소에서 발간하는 AR 사례집을 통해서 스타트업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를 또 방지해야 되고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R이 값지게 쓰일 수 있는 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코너 같습니다. 네, 사례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교수님은 창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요? 네. 학자에겐 학자의 역할이 있고 근데 지금 창업 지원 단장을 맡으셔서 이렇게 창업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요즘 하려고 하나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은 아무래도 좀 공대생들이나 기술 위주의 창업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웬만큼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네. 뭐 외주도 가능하고 요즘 창업팀들을 보면은 저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상당히 창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또 열정도 보이고 많이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패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된 창업을 그렇죠. 할 수 있게. 자, 그래서 오늘은 도전 정신이 빛나는 창업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도전 정신이요. 네. 어떤 시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건가요? 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히 창업에 있어서는 저는 시작을 거의 한 80%까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 자체가 어떤 굉장히 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결심이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아간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있다고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 시작되려면 어떤 인간의 도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도전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사례 중에 하나인 작심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심 스터디 카페 유명하죠. 그렇죠. 작심 스터디 카페 이 강남구 대표 창업 스토리를 보면은 말 그대로 도전하는 삶, 기업가 정신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찾아가서 건물주한테 당신이 건물을 인테리어를 네 돈으로 해줘라. 그럼 내가 너를 가맹점에 가입시켜주겠다. 건물주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그냥 종이에다가 계획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군복을 입고 찾아가서 아직 제대도 하기 전에 흔히 말하는 군인 정신으로 뭐 도면 들고 와서 뭐 독성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보기에도 말이 안 되거든요. 좋은 건물주를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큰 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운도 그만큼 잘 준비했으니까 또 자기한테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A4 용지 10장을 가지고 건물주를 찾아간 거예요. 건물주님의 건물을 주시면 제가 이 건물을 이 종이 10장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분이 긴가민가 하시다가 저를 믿어주신 거죠. 아 근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3억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1호점을 런칭하게 됐고. 근데 간단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를 주면 수익률이 한 3, 4%는 날 텐데 근데 자기가 투자해서 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다가 또 그 사업이 성공하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어렵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을 납득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걸 합리적인 도전 정신으로 보고 싶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열정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도전. 맞아요. 창업가들이 가진 큰 역량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의 어떤 사업의 이해관계자로 또 참여시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좀 얘기했듯이 학력 부분에서는 자기가 크게 아직 내세울 게 그 당시엔 없었지만은 대신 그것을 충분히 덮을 만한 경력이 충분했었죠. 그거를 또 뛰어넘는 다른 역량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력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시리즈 A 50억, 55억 그리고 더 큰 150억이라는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팀원, 그룹원 사실 이런 경력들이 그냥 보기 좋은 경력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미 크게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러한 기업이 한국 책임자를 맡았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떤 내공이나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역량이 바탕이 되었으니까는 노무한 제안으로 건물주도 설득을 하였고 1호점에서 지금 아마 한 700개 정도까지 아마 확장을 한 것 같아요. 와우. 투자자를 만나는 과정도 재미있는 게 보통 저희가 이게 투자자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근데 강남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찾아갔나요? 그죠? 네. 거의 뭐 문 두드리고 뭐 거의 집요했던 거죠. 도전이란 말이 어울리게 정말 끈질긴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남구 대표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열정으로 작심 스터디 카페를 이루었는데 가맹점 수도 아까 많이 700개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쯤에서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좀 한 템포를 쉬고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강남구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되게 스마트하고 추진력도 있고 새로운 것도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뭘 또 시도했나요? B2B 사업으로 어떤 B2B죠? 예를 들면은 뭐 멤버들은 뭐 우리 카페 1층 카페에서 뭐 10% 커피 프로모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실히 도전하시는 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육 인강을 작심 스터디 카페에서 무료로 이제 수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독서실 자체에 교육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컨텐츠와 이제 그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접목한 거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까? 수익 구조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하신 부분인데 강남구 대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논리를 설득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심 스터디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공유를 한다면은 그만큼 잠재적인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작심이 전국에 방방곡곡 깔려 있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에서 지리적 그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인강을 듣다 보면은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등등을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더 큰 기업,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3년에서 5년 아니면 이렇게 중장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대기업이 뛰어들더라도 그런 구조에서는 방어가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B2B 사업을 이제 딱 진출하고 나서 또 투자가 빠바박 이렇게 잘 또 이루어졌나요? 시리즈 A 때 한 55억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시리즈 B에는 그거에 무려 3배, 150억 정도의 투자를 무사히 잘 받게 됐죠. 스터디 카페에서 인강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 PC방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페이를 하고 PC방에서도 자리를 앉으면 유료 게임인데 PC방에서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독서실하고 PC방이라는 게 개인 공간이 보장된 하드웨어가 있고 거기서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건 동일한 것 같아요. 강남구 대표 입장에서 PC방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근데 구조하고 어떤 서비스 제공 형태가 비슷한 독서실은 왜 이게 없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독서실 전용 관리 프로그램으로 많이 의욕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많은 사업들을 강남구 대표 혼자 사업 하나 하기도 엄청 바쁠 텐데 이걸 다 강남구 대표가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래서 강남구 대표도 본인이 이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주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설명을 하고 계속 맡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스터디 카페 무인 키오스크 관리하는 개인 개발자를 찾아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강남구 대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라 인수를 해서 피인수 업체가 거래하던 공장을 통해서 모두 직접 거래하기로 했죠. 역시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성견지명 있으십니다.
도전 정신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도전이 많이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 일이 되게 만드는 어떤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 체크리스트 네. 이 코너의 시작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도 하나 준비하셨나요? 네, 저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혹시 도전 정신에 관한 건 아닙니다. 조금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베이커리 카페 많이 가시나요? 맛있는 빵을 위해서는 뭐 웨이팅뿐만 아니라 오픈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건 빵집이 아닙니다. 삼진어묵에서 만든 어묵 베이커리였습니다. 박용준 부사장님, 지금은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사장님의 주도하에 업계 최초로 어묵을 소셜 커머스 업체 협력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직원들이 다 반대했대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묵이라는 게 아주 트렌디한 저희가 하는 뭐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런 식의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 직원들이. 갑자기 무슨 소셜 커머스가 요즘에 이제 인기니까 야 거기다 우리가 한번 팔아볼까. 연매출 20억이었던 이 삼진어묵이 소셜 커머스에서 하루에 2억 원어치를 팔았다. 하루에 2억이요? 네. 그리고 일주일 프로모션 기간 동안 4억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 처음에 소셜 커머스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할 때 40%를 할인해 줄 테니 메인에다 우리를 노출시켜 달라. 프로모션에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한데 박용준 부사장님이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삼진어묵이 어려워졌다고 소식을 듣고 본인이 다시 한국으로 날라오셔서 삼진어묵을 경영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진어묵의 3대째. 이게 3대째 내려오고 있는. 맞습니다. 그걸 어묵수저라고 하죠. 원래 어묵이 B2B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삼진어묵이. 어묵 시장에서는 수요가 거의 비슷하고 경쟁업체끼리 뭐 그걸 그냥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다가 B2C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B2C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와보니까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공장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뭔가 수익이라도 나겠구나 해서 어묵 샘플들을 들고 이제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경쟁력을 얘기한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도 절박한 나머지 가격을 더 떨어뜨리거든요. 결국 가격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트는 마트 나름대로 대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없이 많은 어묵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답 안 나오는구나.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앞으로 3, 40년 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시장의 체질 개선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런 이유 때문에 4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었군요. 이게. 대량 주문으로 B2B 활동만 하던 그 직원들은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던 거죠. B2B로 할 때는 뭐 한 번에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주문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도 크고 그거에 익숙해졌던 직원들이 이제 뭐 낱개로 어묵을 하나하나 뭐 몇백 원 단위, 몇천 원 단위로 팔아야 되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마진이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쉬운 게임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박용준 그 부사장님께서 회계를 잘하신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이 프로모션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런 프로젝션을 엄청 많이 해보셨다고 합니다. 뒤에서는 다 이렇게 치열한 치밀한 계산이 다 있었군요. 자, 그래서 박용준 부사장의 뭐 행보가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일을 펼쳐 나가실지. 여기서 만약에 끝이었다면 저희 AR 사례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죠. 맞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재래시장 공격에 들어갑니다. 재래시장이요? 네, 재래시장에 어묵 1번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내 제품을 갖고 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바로 파니까 유통의 단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잘 됐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깔끔하게 말하면 역시 그렇죠. 깔끔하게 4개의 직영점을 만들었었는데 4개월 만에 싹 이건 아니다. 네, 그러고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진도 빨리 하는데 이게 아닌데 싶으면은 정리도 빠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베스트 페일 빨리 실패하라 이런 되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맞아라. 뭐 맞아. 매도 빨리 맞아라. 그렇죠. 실패를 교훈 삼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어묵 베이커리입니다. 갓 튀겨서 나온 어묵을 소비자들한테 준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식재료가 아닌 식사 대용으로 가능한 어묵 이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더니 원래 어묵을 팔 때는 1인당 소비자가 한 2,500원 정도를 썼어요. 어묵 베이커리를 만들고 나서는 1인당 2만 원이 됐습니다.
2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 내신 거죠. 2만 원이 누군가 저를 추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박용준 부사장이 이 어묵 베이커리를 들고 무려 백화점에 입점을 합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일단 결심하면 그냥 종횡무진하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5평짜리 매장에서 첫날 매출 1,000만 원, 다음날 매출 2,0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 박용준 부사장님이 드디어 박용준 대표님으로 짜잔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대표가 되시면 하시고 레벨업이 된 거죠. 확실하게 됐죠. 네. 이 삼진 어묵은 어묵 1번가라는 브랜드답게 경쟁 업체를 압도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직영 베이커리를 가맹사업화하는 겁니다. 많이 이제 퍼지게 되겠죠. 아까 우리 앞에서 사례를 말했던 강남구 대표가 건물주를 설득하듯이 박용준 대표님은 또 직원들의 반대를 또 설득을 해서 같이 한 배에 타고 항해를 하는, 그리고 그 항해를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뭔가 이루신 분들 보면은 네.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이 더 스타트업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싶다. 전략이라든가 어떤 기획 실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른 창업자들의 성공 스토리 또는 실패 스토리 이런 것들을 미리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체크리스트에서 나오는 많은 사례들을 좀 보고, 그리고 우리 AR 사례들을 좀 보고 해서 창업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약간 좀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창업 자체가 사실은 무모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는 도전이지만 전략 그리고 실행 과정 굉장히 다양한 체크리스트들 있잖아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이제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데 저희 체크리스트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를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미리 학습해 본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체크리스트 코너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나은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